오늘 주제는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라이브 영상 중이고 이 조르딘 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1년째 연애 중인데 영원히 죽어가는 느낌입니다 라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여태까지 그 숱한 날 상담했던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고 공감 능력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럼 과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대표님, 마크최님, 저는요 제 여자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저더러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내가 여자친구가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도 꽤 많이 받아요. 다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공감 능력 때문에 참 많은 영상들을 찍잖아요. 그럴 때는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감성적으로 말을 하면 감성적인 대답을 해주고 감성적인 말을 쏟아내보세요. 참 많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감 해주는 스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다라고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실제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으나 그것은 제 기준으로는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뭐냐? 사실 공감은요, 내 상대방이 힘들어해요. 내가 잘해야지. 마음 바짝.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네. 내가 공감을 못하는구나. 내가 잘 표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공감은 사실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공감 능력은 삶 속에서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의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제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체스트 보이스, 내추럴 보이스, 두성, 우스갯소리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막 이론으로 설명해요. 체스트 보이스를 울리면, 내추럴 보이스로 말하면, 두성을 쓰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듣고 실제 생활에서 노래를 나얼처럼, 김범수처럼, 박효신처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접근할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나는 마치 공감의 신이 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마치 프로 가수가 노래하듯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땡땡땡. 그럴 일 없어요. 왜? 공감 능력은 배워야 되는 영역이고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네, 깨달았어, 잘해봐야지, 땡.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결론은 이별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는요, 공감 능력을 배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지 오늘 조금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은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 공감이라는 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공감 능력과 소통하는 법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을 기르고 싶고 난 훈련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뭐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냐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감 능력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내 상태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를 할 때 기쁘지? 내가 뭐를 할 때 슬프지? 내가 뭐를 할 때 행복하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지?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지? 이 부분도 내 스스로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생각을 읽을 수 있겠어요? 내 모습부터 살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주기는 참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노멀한 것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감정을 하루 동안에 살 때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 2주, 한 달 정도를 적다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은 보일 거예요. 그 훈련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카톡을 보낼 때 이렇게 이모티콘을 쓰세요. 연락을 할 때 웃으면서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눈을 마주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분들. 근데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거고,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공감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배움과 훈련의 영역이다. 만약에 진짜 이 공감과 경청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이 훈련들도 해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문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1대1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공감은 사실은 모든 사랑의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꼭 본인의 감정과 본인을 들여다보는 훈련들로부터 상대방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감에 대해서 좀 심화 과정들로도 영상을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 왕이 되는 그날까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마크초였습니다. 안녕.